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웅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51화 하나원 시인의 104번째 시 교가입니다. 먼저 교가라는 시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교가 하나원. 금마산 줄기에 언덕 위 상록의 숲속에서 나라의 참된 길 배우리. 우리의 교훈은 자립, 성실의 교풍을 자랑하자 이리농님. 호남들 기름진 언덕 위 신예제의 파란 호수, 꽃 난만의 상록의 아구의 학원, 아름다운 학원,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학원, 정선의 영재들만을 유경한 이리농님은 이 땅의 빛이요 자랑이요. 여러분, 교가라는 시낭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교가라는 시는 하나원 시인의 친필육으로서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 204페이지에 수록된 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는 현재까지 하나원 전집에만 존재하는 시로서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사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참여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의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형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이르는 말이 되겠고, 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노래한 시, 그리고 참여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식을 중시한 시, 또 주의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 측면을 중시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는 하나원 시인이 북쪽 땅 함경남도 함흥에서 남쪽 땅 전라북도 이리에 있는 이리 농림학교로 유학을 하며 5년간 수학한 학교의 교가를 생각하며 읊은 시로 보여집니다. 앞전에 방송한 유튜브 제150화 50년 찬가와 많이 겹치는 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가라는 시에 대하여 각각의 연과 행간을 통해서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속속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연을 보겠습니다. 금마산 줄기의 언덕 위 상록의 숲 속에서 나라의 참된 길 배우리. 우리의 교훈은 자립, 성실의 교풍을 자랑하자 이리농님. 이렇게 시를 열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금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돌이산 96-2 익산시 금마면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산으로 해발은 100m 정도 된다 하겠습니다. 두 개의 연이은 산봉우리가 마치 말이 누워있는 모습과 같다 하여 금마산이라 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행에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 이념이나 목표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나타난 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의지하거나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것, 그리고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스럽고 참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풍이라고 하는 것은 각 학교가 독특하게 지니는 공통된 기질이나 습성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연은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리 농림학교는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구돌이산 96-2번지에 자리한 금마산 줄기 언덕배기에 자리한 학교로서 천연적 인공적으로 잘 가꾸어진 정원을 가진 아름다운 학교라는 것이겠지요. 진행자도 3년 전 직접 교정을 방문해 보았는데 긴 역사에 걸맞게 조경이 아름답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훈 시인은 그의 자서전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학교에서 수제로 자서전 2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자연 환경과 시설이 놀라울 만치 좋아서 오란다식 정원의 진기한 화초며 나무며 하는 것이 나의 시각을 아름답게 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학 분위기에서 공부를 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인재가 탄생했겠습니까? 또한 학교의 교훈이 자립이고 성실이었으니 국가의 미래 주역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표현할 수 없었겠지만 속으로는 어떠하든 간에 식민지에서 벗어나고자 해방의 싹이 움트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리 농림만의 교풍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자는 격려라 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방문했을 때 교훈탑에는 자립이라는 글자만 있었는데 성실이란 단어는 하나훈 시인의 바람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 유추해 봅니다. 첨부한 교훈탑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호남뜰 기름진 언덕 위 시녀제의 파란 호수 꽃난만의 상록의 아구의 학원 아름다운 학원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학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행에서 시녀제라고 하는 것은 흔히 사람들이 농고방죽이라 불렀던 시녀제는 물이 하도 맑아서 하늘에서 옥황상제의 시녀가 내려와 목욕하였다는 전설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하는데 전북대 익산 캠퍼스 정문 일대 지역으로 지금은 그 흔적을 짐작만 할 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명에서 난만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의견이 충분히 많음을 뜻하나 여기서는 일본식 한자로 꽃이 만발함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록이라고 하는 것은 나뭇잎이 1년 내내 늘 푸르름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 아구라고 하는 것은 아담할 아자와 언덕구자를 써서 일본식 한자로서 아담한 언덕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행에서 선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러워하며 바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어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행에서 호남뜰이라고 했는데 본래는 호남뜰을 하면 김제평야를 지칭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익산에 펼쳐진 들판도 호남뜰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 곡창지대라 할 수 있죠. 금마산 줄기를 타고 형성된 아담하고 아름다운 언덕배기에 자리한 이리 농림학교와 인근에 접해 있는 방죽, 시녀제와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 환상적인 학교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첨부한 시녀지의 배 타는 학생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운치 있는 학교였던가를 말입니다. 경사진 언덕배기에는 각종 꽃들이 만발하고 방과 후나 주말이면 애지인들이 찾아와 제각각 추억 만들기에 열중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습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각 도에서 영재만을 선발하여 뽑혀왔다는 자긍심만으로도 선망의 대상이 될 터인데 더하여 학교의 면학 분위기까지
황홀지경이니 그 얼마나 자랑하고 싶고 의시되고 싶었겠습니까? 그 마음 100분 이해하고도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사면을 보겠습니다. 정선의 영재들만을 유경한 이리농님은 이 땅의 빛이요 자랑이요, 이렇게 시를 마감짓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정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밀하게 잘 가려 뽑음을 이루는 말이고, 영재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재주를 가진 아이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에서 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재를 교육하여 길러냄을 뜻하는 것이고, 삼행에서 이리농님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총독부가 1911년 8월에 공포한 제1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이전 대한제국기 시절부터 존재하였던 실업학교, 농림학교, 상업학교 등은 수업 연한이 2년에서 3년의 실업학교로 개편되었습니다. 실업학교에는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수산학교 등이 있었으며 이외에 간이실업학교, 실업보습학교 등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업학교들은 1922년 제2차 교육령 이후 수업 연한이 3 내지 5년으로 늘어나면서 보통학교를 잇는 주요한 중등교육기관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실업보습학교 또한 제2차 교육령으로 수업 연한이 2년으로 늘어났고 1938년에 제3차 교육령에 의해서는 그 연한이 3년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농림학교는 일제가 내선일체 교육을 주장하며 호남에서 농림관계 지식인의 육성을 목적으로 1922년 5월 5일 5년제의 관립 1위 농림학교로 개교한 호남권에서는 유일한 중등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한국인과 일본인을 대략 반반씩 뽑아 전원 기숙사 생활을 시키는 명문 학교였지요. 해방 이후 1947년에 1위 공립 농림중학교로 또 1952년에는 1위 공립고등학교로 개편되었습니다. 이후 1991년에 1위 농공전문대학으로 승격 개편되었고 1998년 국립익산대로 규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대지는 현재의 전북 익산시 마동 194-51로서 1922년 당시와 현재가 거의 같은 위치이나 본교사가 있던 자리의 대지가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현재 1932년 축산과 특별교실로 건립된 건물이 당시 1위 농림학교 건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은 그의 자서전을 인용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그의 자서전 챕터 2 학교에선 수재로 자서전 21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난관을 돌파해야만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당시 소위 내선공학이라고 하며 가장 난관 중의 하나였다는 1위 농림학교를 수험하기로 하였다. 함경남 도청에서 19명의 수험자가 있었는데 합격한 자라고는 나밖에 없었다. 14살 때 봄이었다. 호남 땅 1위로 공부하러 갔었다. 덮어놓고 먼 데로 간다는 것과 낯선 땅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무척 즐거웠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영재만을 엄선하여 선발한 인재들이기에 학생들도 자긍심이 컸지만 사회적인 위상 또한 남달랐다 하겠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아마도 서울대학교나 외국 유수의 아이비리그 학교에 유학간 정도로 치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위 농림학교와 같은 학교가 전국에 2군데가 더 있었다고 하는데 수원 농림과 진주 농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운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운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운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운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52화는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운 전집에 수록된 희 50년이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운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